이놈, 얼른 가거라. 쓸모없는 똥개 자식. 채찍이 공중을 가르며 검은 개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똥개 사시오. 온양에 들겠소. 문칠이라는 자가 피투성이 개를 끌고 다니며 소리쳤지요. 그때 어느 생선장수가 이 광경을 목격하더니 달려왔습니다. 강아지를 왜 그리 때리시오? 제발 부탁이니 더는 때리지 마시오. 생선장수 장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이게 제 전재산 새 양입니다. 이 개를 제게 파시지요. 그 길로 복수는 전 재산 세냥을 내주고 아픈 개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개가 사람의 혼을 품은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복수의 팔자를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아시아담의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 종로 인근 어물전 난전에는 비린내와 고함이 뒤섞인 채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잦아 백성들의 삶이 팍팍하던 그 시절, 생선장수들은 아침부터 목청을 높여 손님을 불러들이고 있었지요. 여기 싱싱한 조기요. 막 잡아온 조기라우. 갓 잡아온 갈치, 값싸게 드립니다. 전어 사시오. 가을 전어는 며느리도 안 준다는데 오늘만 싸게 드립니다. 난전 한켠에서는 좌판마다 생선을 늘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장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홀로 생선을 손질하는 한 사내의 모습도 있었지요. 칼질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고 비늘을 벗기는 솜씨 또한 능숙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장복수였습니다. 상민 신분으로 태어나 호러미를 모시고 살아왔으나 지난해 어머니마저 여의고 이제는 혼자 살아가고 있었지요. 복수의 전 재산이라고는 손수레 하나와 그 위에 놓인 생선이 전부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다부진 팔을 지녔으나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여렸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수야,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사람 노릇은 해야 한다. 약한 것을 보살피고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란다. 복수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복수야, 오늘은 장사가 좀 되느냐? 지나가는 이웃이 물으면 복수는 우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사실 그날 끼니를 잊기도 빠듯했지만 복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 성품 탓에 장터 사람들은 그를 우습게 여기곤 했지요. 하지만 복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사람 노릇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난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좌판 주인 문칠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는 복수를 늘 얕잡아 보며 조롱하기 일쑤였지요. 야, 장복수, 그렇게 착하게만 살아서 뭐가 남느냐? 이 세상은 약은 놈이 살아남는 법이다. 문칠은 비웃으며 말했지만 복수는 그저 묵묵히 생선을 손질할 뿐이었습니다. 문칠은 난전에서 가장 큰 좌판을 차지하고 있었고 돈이 제법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반면 떡장수 노파 월선만은 복수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복수야, 이 떡 하나 먹거라. 기운 내야지. 내 어미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월선 할머니는 가끔 복수에게 떡을 건네며 격려해 주었지요. 할머니는 복수의 어머니와 친한 사이였고 복수를 친손주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난전에는 이상한 광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를 맞으며 끌려다니는 검은 개 한 마리가 바로 그것이었지요. 문칠이 어디선가 데려온 개였는데 그 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복수는 그 개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개의 눈에는 이상하리 많지 사람 같은 슬픔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는 문칠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수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이 하도 애처로워 복수는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복수는 생선을 손질하다가도 자꾸 그 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묶여 있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요. 노파 월선은 그 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개,
범상치 않구나. 눈빛이 보통 짐승과 다르다. 저 눈에는 사람의 혼이 깃든 것 같구나.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쎄다. 늙은이의 헛소리로 들어라. 하지만 저 개는 분명 범상치 않다. 복수는 그저 불쌍한 짐승이려니 생각했으나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되면 개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슬픈 눈빛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칠이 개를 매질하며 구경거리로 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모두 보시오. 이 개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구경하시오. 문칠은 채찍으로 개를 내리쳤고 개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개는 울지도 짖지도 않고 오직 복수만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웃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복수는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칠 형님, 제발 그만 좀 하시지요. 저 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야, 이놈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형님, 저렇게 때리면 죽습니다. 죽으면 어떠냐? 쓸모없는 게 하나 죽는 게 뭐가 대수냐? 문칠은 복수를 밀쳐냈고 복수는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흩어졌고 복수는 쓰라린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지요. 그날 밤 복수는 개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개는 복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복수는 새벽녘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문칠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문칠 형님, 그 개를 제게 파시지요. 문칠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네가 개를 산다고. 하하하. 이놈이 미쳤구나. 주변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 형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문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네가 개 한 마리 값을 치를 수 있겠느냐? 좋다. 네 전 재산을 내놓으면 팔아주마. 어차피 쓸모없는 개니 전 재산만 주면 팔아주지. 복수는 망설였습니다. 전 재산이라면 지금 가진 생선과 돈 전부를 의미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잃으면 며칠 굶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약한 것을 보살피는 것이 사람의 도리란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복수는 손수레 위의 생선과 주머니 속 돈을 모두 문칠에게 내놓았습니다. 문칠은 웃으며 받았고 개의 줄을 복수에게 던졌지요. 바보 같은 놈. 개 한 마리에 전 재산을 날렸구나.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복수는 개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개는 복수의 집에 오자마자 온몸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복수는 정성껏 상처를 씻어주고 약초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밥을 물에 말아 개에게 주었지요. 이제 괜찮다. 아무도 너를 때리지 못할 게다. 여기서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복수의 말에 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지요. 개는 복수의 손을 살며시 핥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밤마다 개는 사람처럼 앉아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발로 앉는 것이 아니라 뒷다리를 세우고 앞다리를 모은 채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앉아 있었지요. 복수는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외롭지 않았던 것이지요. 너는 이름이 뭐냐? 그래, 검은색이니 검돌이라 부르마. 검돌아,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자꾸나. 복수는 개를 검돌이라 불렀습니다. 검돌은 복수의 말에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요. 그것은 기쁨의 표현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삶은 곧 시연에 빠졌습니다. 전 재산을 개에게 쏟아부은 탓에 장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복수는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돈도 없고 팔 생선도 없었으니 난전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문칠은 복수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을 보라. 개 한 마리에 제 목숨을 건 꼴이로구나. 곧 굶어 죽을 게다. 복수야,
그러게 내가 뭘 했느냐. 개 따위에 전 재산을 쏟다니. 이제 어찌 살려고 그러느냐. 사람들은 복수를 비웃었지만 복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검돌이 반겨주었고 그것만으로도 복수는 위안을 받았지요. 검돌은 집을 지키듯 밤새 짖지 않고 깨어 있었고 복수가 힘들어하면 곁에 다가와 머리를 부비곤 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복수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했지요. 검돌아, 괜찮다. 며칠만 참으면 된다. 내가 뭐라도 구해올 테니. 복수는 검돌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검돌은 슬픈 눈으로 복수를 바라보았지요. 어느 날 복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돌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이지요. 검돌아, 물 좀 가져다 주겠느냐? 복수가 농담처럼 말하자 검돌은 물동이 쪽으로 가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랐지요. 너, 내 말을 알아듣는 게냐? 검돌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검돌아, 정말 내 말을 알아듣느냐? 그렇다면 꼬리를 흔들어 보거라. 검돌은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복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히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 검돌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그 말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지요.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개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월선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개에는 사람의 혼이 깃든 것 같구나. 복수는 점점 검돌에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검돌아, 사실 나는 외롭구나.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 사니 세상이 참 쓸쓸하다. 가끔은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단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모두 말했지요. 검돌은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끔 복수의 손을 핥아주었지요. 어머니께서는 착하게 살라고 하셨어. 사람 노릇을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나는 너를 구했단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검돌은 복수의 말을 듣고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만 있으면 외롭지가 않구나. 고맙다, 검돌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그 눈빛이 점점 사람과 닮아갔습니다. 복수는 이상하게도 검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덜 외로웠지요. 검돌 역시 복수를 따랐고 밤마다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복수는 검돌에게 말했습니다. 검돌아, 너는 혹시 사람이었느냐? 내 눈빛을 보면 사람 같단 말이다. 검돌은 슬픈 눈으로 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의 눈물이 검돌의 눈가에 맺혔지요. 복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칠은 복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문칠이 술에 취해 복수의 집 앞에 나타났지요. 야, 장복수,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냐? 개 한 마리에 전 재산을 날린 바보 같은 놈이. 문칠은 횃불을 들고 복수의 집을 불태우려 했습니다. 복수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지요. 형님, 제발 그러지 마시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 네가 나를 비웃은 게 잘못이지. 너 같은 놈이 의롭게 사는 척하는 게 꼴 보기 싫단 말이다. 문칠은 횃불을 집 쪽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문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검돌이었지요. 검돌은 문칠의 팔을 물었고 문칠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으아, 이개 같은 놈, 나. 검돌은 문칠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문칠이 횃불을 떨어뜨리자 그제야 검돌은 입을 놓았지요. 이놈, 두고 보자. 문칠은 피를 흘리며 달아났고 다음 날 중상을 입었다며 떠들어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검은 개가 그랬다더라. 그 개, 보통 개가 아니라던데. 사람을 물다니 위험한 개로구나. 복수는 불안했지만 검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검돌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검돌아. 내가 나를 지켜줬구나. 며칠 후 월선 노파가 복수를 찾아왔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말했지요. 복수야, 저 개는 보통 개가 아니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 저 개는 사람의 한을 품고 태어난 짐승이라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의 혼이 깃들어 있다네.
복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검돌이 더욱 안쓰러워졌지요. 그렇다면 그 오는 누구입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분명 이 난전과 관련이 있을 게다. 그리고 문칠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문칠 형님과요? 그렇다. 문칠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자의 과거는 어둡단다. 몇 해 전 이 난전에 젊은 선비 하나가 찾아왔다가 갑자기 사라졌지. 그때부터 문칠에게 돈이 생겼단다. 월선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복수는 검돌을 바라보았고 검돌은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검돌아, 너는 혹시 그 선비냐? 검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복수는 변했습니다. 개를 짐승이 아닌 한 생명으로, 아니 한 사람으로 대하게 된 것이지요. 검돌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너는 이제 내 식구다. 아니, 내 벗이다. 복수는 자신의 가난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복수를 보며 혀를 찼지만 복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수야, 내가 개 때문에 굶어 죽겠구나. 괜찮습니다. 함께 나누면 됩니다. 복수는 자신의 끼니를 줄여 검돌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검돌은 그런 복수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듯했지요. 어느 날 복수는 일거리를 얻어 품삯을 받았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복수는 그 돈으로 쌀을 사서 검돌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검돌아, 우리 함께 먹자. 내가 있어 나는 외롭지 않단다. 검돌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복수는 가슴이 저며왔지요. 괜찮다, 검돌아. 내가 반드시 내 한을 풀어줄 테니. 어느 날 밤, 복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검돌의 모습이 사람으로 변한 것이지요. 선비 복장을 한 젊은이가 복수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생은 억울하게 죽은 선비입니다. 이름은 이경입니다. 문칠이라는 자가 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았지요. 어찌 된 일이십니까? 소생은 과거를 보러 한양에 왔다가 문칠을 만났습니다. 문칠은 친절하게 저를 대하며 숙소를 제공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계략이었습니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칠은 제 짐을 뒤져 돈을 훔쳤고 오히려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관아에 고발하여 저는 옥에 갇혔지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생은 옥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호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개의 몸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문칠이 저를 개로 만들어 괴롭힌 것이지요. 복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디 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복수 나리만이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검돌은 그의 곁에서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검돌아, 아니 이경나리. 제가 반드시 나리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검돌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혼이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검돌아, 버텨라. 내가 반드시 내 한을 풀어주마. 복수는 검돌을 보살피며 애써 웃었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검돌은 이제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지요. 복수는 밤낮으로 검돌 곁을 지켰습니다. 일도 하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검돌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늘이시여, 부디 이 억울한 혼을 구해주소서. 월선 노파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복수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서둘러야 한다. 할머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관아에 고발해야 한다. 문칠의 죄를 밝혀야 검돌의 혼이 풀릴 것이다. 복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비의 억울함을 그냥 둘 수 없었지요. 검돌은 그의 손을 핥으며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관청에 문칠의 죄를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관청에 가겠습니다. 복수야, 그러다 내가 화를 당할 수도 있다. 문칠은 관아에 아는 사람이 많단다. 괜찮습니다. 검돌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제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노릇을 하라고요. 이것이 사람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는 자신이 문칠의 죄를 대신 뒤집었을 각오까지 했지요. 그는 검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검도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내 한을 풀어주마. 그는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월선 할머니와 몇몇 이웃이 함께했습니다. 관청에서 복수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사또님, 문칠이라는 자가 억울한 선비를 죽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증거가 있느냐?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검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월선 노파와 다른 증인들이 나서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사또님, 몇 해 전 선비 하나가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칠에게 돈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사또님. 그리고 그 검은 개는 보통 개가 아닙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조사해 보겠다. 문칠을 잡아들여라. 조사가 시작되었고 문칠의 과거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문칠은 선비의 돈을 빼앗기 위해 그를 도둑으로 몰아옥에 가두었던 것이지요. 옥에서 선비는 병들어 죽었고 문칠은 그 돈으로 난전에서 가장 큰 좌판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놈 문칠, 내가 감히 무고한 선비를 죽였단 말이냐? 사또는 분노하며 문칠을 잡아들였습니다. 문칠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아닙니다, 사또님. 저는 억울합니다. 그 선비는 정말 도둑이었습니다. 닥치거라. 증거가 다 나왔다. 내가 선비의 짐을 뒤져 돈을 훔쳤고 선비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것이. 하지만 증거와 증인이 속속 나타나며 문칠은 결국 잡혀갔습니다. 당시 옥에서 일했던 이가 증언을 했고 문칠이 선비의 짐을 가지고 있던 것도 드러났지요. 문칠, 내 죄를 알겠느냐? 죄를 지셨습니다. 문칠은 결국 죄를 인정했고 곤장을 맞은 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검돌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복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검돌아, 다 해결되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내 한이 풀렸다. 검돌은 복수의 손을 할 듯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검돌을 껴안고 통곡했지요. 검돌아, 이경나리, 가지 마시오. 하지만 검돌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복수는 밤새 검돌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의 꿈에 선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복수 나리의 은혜로 저의 혼이 풀려났습니다. 선비는 복수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편히 떠날 수 있습니다. 평생 나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는 진정한 의인이십니다. 선비님, 부디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리,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리께서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리의 도리입니다.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환한 빛 속으로 사라졌고 복수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복수는 검도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난전 뒤편 언덕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나무로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선비 이경의 묘. 복수는 무덤 앞에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경나리, 편히 쉬소서. 소인이 평생 나리를 기억하겠습니다. 얼마 후 복수는 관아의 도움으로 작은 어물전 자리를 얻었습니다. 선비의 억울함을 풀어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지요. 사또는 복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의 의로움에 감복하였소. 이 자리를 그대에게 주겠소. 그리고 이것은 문칠에게서 몰수한 돈이오. 원래 선비의 것이었으니 그대가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사또님. 하지만 이 돈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사또는 복수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그대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오. 장터 사람들은 복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낱 우직한 생선장수가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말이지요. 복수야, 내가 옳았구나. 미안하다. 복수 나리 존경합니다. 복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게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복수의 의로움에 감동하여 그의 생선을 사갔습니다.
복수는 선비의 약속대로 받은 복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생선을 나누어 주었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지요. 월선 할머니는 복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복수야, 너는 진정 사람 노릇을 하는구나. 복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의 가게 앞에는 오늘도 검은 개 한 마리가 그려진 작은 나무패가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패를 보며 말합니다. 짐승이라 여긴 존재가 사람보다 곱고 사람이라 불린 자가 짐승보다 잔혹할 수 있다고 말이지요. 복수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검돌을 떠올립니다. 검돌은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복수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저도 어르신처럼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복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로움은 특별한 것이 아니란다. 약한 것을 보살피고 옳은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지.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란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내기 때문이지. 복수는 나무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개 한 마리의 전 재산을 잃었지만 그 대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켰단다. 그것이 내가 얻은 진정한 재산이지. 옛말에 인이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네 가지 덕목이지요. 복수는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았지만 사람다운 선택 하나로 팔자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진정한 부는 금은보화가 아닌 따뜻한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결국 자신의 삶까지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말이지요. 세상은 때로 각박하고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다운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 됩니다. 복수처럼 말이지요. 여러분도 힘든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결국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